안녕하세요. 결의의 북데이트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시크릿입니다. 저자는 김세희 작가님이시고 세비티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15년 동안 재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현실은 늘 돈에 쪼들렸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 친구의 집값이 1년도 안 돼서 2억이나 오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정말 열심히 살아온 줄 알았는데 부동산에 대해 몰랐다는 이유로 실패자가 된 기분이었다. 더 이상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돈은 3천만 원. 집을 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효율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치밀하게 조사하고 실행했다. 그 결과 그 결과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에 소액 투자하는 전략으로 3년 만에 자산을 50억으로 늘렸다. 그녀는 몇 가지 지표만 읽을 줄 알면 1억 원 이하의 종잣돈으로도 절대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신의 비결을 나누기 위해 현재 램군 부동산 사관학교 푸릉에서 공식 강사이자 멘토로 활동하며 지역 분석에 기반한 투자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의 꼼꼼하면서 현장감 있는 1대1 멘토링을 경험한 수강생들은 평균 200%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인생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현재 아파트 분양권, 지역 분석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 활동과 함께 유튜브 3040 재테크 세비티를 운영하며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투자법과 지역, 종목에 대한 편견을 깨고 진정한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장은 나는 돈이 없어도 집을 사기로 했다. 하늘 아래 내 집은 없는 걸까? 나만 몰랐던 레버리지의 비밀. 언제까지 월급만 바라보며 살 건가? 딱 2년만 부동산 투자에 미쳐보기. 2장. 이제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볼까? 집에 대한 정의를 다시 쓰다. 모든 것은 자본 재배치의 과정이다. 부동산 공부, 멘토가 가장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숫자들. 어떻게 경제 기사를 읽을 것인가? 나는 주말 여행 대신 가족 임장 간다. 3장.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의 원리. 서울이 너무 비싸서 집을 못 사는 당신에게 2년 안에 무조건 오를 지역의 특징 4가지. 2년 안에 무조건 오를 아파트의 특징 5가지. 부동산 차트 분석. 이렇게 쉬웠어? 저평가 지역 찾기. 부동산 차트 분석. 이렇게 쉬웠어? 저평가 아파트 찾기. 사이클을 알면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세금 폭탄도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전 사례들을 3가지 여기에 넣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4장. 내 집 마련도 반드시 오를 곳에만 한다. 내 집 마련의 1원칙 반드시 금매를 잡아라. 아파트 매수 전 체크해야 할 디테일, 부동산 소장님과 팁타임, 영클 어디까지 허용될까? 매수보다 매도 전략이 중요하다. 내 아이가 갈 학구는 필수. 5장은 3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패턴. 패턴 1. 입주장 분양권, 새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사는 비결. 패턴 2. 미분양 분양권, 잘 고른 미분양 분양권이 큰 돈이 된다. 패턴 3. 전세를 이용한 투자, 투자금은 줄이고 수익률은 높인다. 패턴 4. 저평가 신축 아파트, 과거 공급이 많았던 수도권 지역을 찾아라. 패턴 5. 저평가 구축 아파트, 대체할 수 없는 구축 아파트를 찾아라. 패턴 6번째 6. 지식산업센터,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잡는다. 나에게 맞는 부동산 투자법 찾기. 그 다음에 제6장은 꼬마 자본가가 되고 나니 알게 된 것들. 나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법, 퇴사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투여 시간 대비,
수익률이 중요하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하다. 그래서 에필로그에는 부자를 따라 했더니 나도 부자가 되어 있었다. 저자가 이제 여러 양질의 정보들을 여기에 이제 담고 있는데요. 우선 제대로 된 유튜브 채널 고르는 기준으로 첫 번째 신뢰,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정성. 즉 유튜버가 돈을 벌 목적으로만 채널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정말 자신이 아는 것을 세상에 제공하려고 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유튜버 중에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편향된 정보를 흘려 자기 입속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은 진정성이다. 진정성이 있는 채널을 보면 자신의 수입보다는 구독자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줘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이런 채널은 구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실시간 방송도 자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3개를 이제 여기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망 넘버원 램군, 부동산 전망 넘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양권 멘토 해안선, 세 번째가 절세의 신 제네시스바. 이렇게 새 유튜버 채널을 여기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전국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플랫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아실, 부동산 지인, 부동산 원을 통해 가지고 미분양, 입주 물량, 매매 가격 지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부동산에서 각각의 아파트의 가격을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봤고 최근 호가는 얼마인지 실거래는 얼마인지를 살폈다. 임장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우선 임장을 가는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임장 지도를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지도에 오늘 꼭 가봐야 할 아파트 단지들의 정보를 다 적었다. 준공일자, 세대수, 매매가, 전세가, 주차 대수 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주로 각동의 랜드마크, 즉 가장 비싼 아파트들은 무조건 보고 오려고 했다. 그 이유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상승의 흐름을 가장 빨리 타기 때문이다. 상승의 흐름은 좋은 곳에서 덜 좋은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임장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도시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부터 좋지 않은 곳 순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처음에 좋은 곳부터 봤기 때문에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그 도시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빠져나오면서 보는 방법이다. 장거리 임장을 가는 경우에 그 도시에서 빠져나오면서 가장 빠르게 현장을 볼 수 있다. 나는 주로 두 번째 방법을 활용했다. 그리고 임장을 할 때 남편과 아이들은 킥보드를 타면서 아파트를 둘러봤고 단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 상권이 어떤지, 버스 정류장은 가까운지, 초등학교를 갈 때 도로를 건너야 하는지를 살폈다.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는 조경이 어떤지, 국공립 유치원이 있는지, 주차장은 잘 관리되는지, 동간 간격은 넓은지를 체크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로 갔다. 실제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상권을 보기 위해서는 호갱노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갱노노에서 상권 메뉴를 누르면 한 도시의 상권을 색깔별로 보여준다. 그런데 상권의 개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개수가 많은 곳은 상가들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요즘은 한 지역에 밀집된 항아리 상권을 선호한다. 수원시 강교 중앙역 인근이 밀집된 상권의 좋은 예다. 카페, 음식점, 영화관, 은행 등이 모여 있어 젊은 사람들이 많다. 쇼핑부터 영화, 식사까지 웬만한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지방은 산업단지가 집값에 큰 영향을 준다. 그 지역 내에 산업단지 같은 탄탄한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직주 근접 수요로 인해서 주택 구입이 증가한다. 충남 천안의 산업단지,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천합사업장 바로 옆에 천안의 성성지구가 있다. 성성지구의 아파트 가격은 33평 기준 6억 6천만 원 정도로 천안 대장인 불당동 다음으로 높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의 1원칙은 반드시 금매를 잡아라 라고 한다. 그래서 금매라면 저층이어도 좋다. 이처럼 급매물이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그 사정을 알아봐야 한다. 사정을 알아야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많이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이밍도 정말 중요하다. 급매물임에도 가격을 더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거래 당시 그 지역이 아직 상승 분위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3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그래서 새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사는 비결, 입주장 분양권이 처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분양권을 매수하는 타이밍이 2번 있다고 합니다. 전매가 풀릴 때와 입주할 때. 첫째, 전매가 풀리는 초반을 노려한다. 저평가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 물량과 미분양 리스크가 감소한다. 이런 곳은 가격이 점점 상승하기 때문에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풀리는 시기에 프리미엄을 주고 최대한 빨리 사는 게 좋다. 둘째, 입주장을 노려야 한다. 앞서 말한 이유로 입주 단계에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금매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급한 사람들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한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분양권을 매수할 때는 프리미엄이 비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분양가와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것이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역세권 여부와 교통이다. 내가 매일 그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는 규모다. 지식산업센터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연면적이다. 연면적이 클수록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다고 보면 된다. 주차장도 기계식이 아니라 자주식 주차장을 갖추기 때문에 더 선호하게 된다. 셋째는 연식이다. 이 부분에서는 아파트와 차이가 있다. 아파트는 신축을 더 선호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신축이냐 아니냐보다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역세권 구축과 비역세권 신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역세권 구축이 더 선호된다. 역세권 신축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넷째, 브랜드. 지식산업센터에도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다. 예를 들면 에이스, SK, 현대 등이다. 입지가 비슷한 곳이라면 이런 브랜드의 지식산업센터가 더 선호된다. 다섯째, 매물이다. 지식산업센터의 매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한참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사용하다 보니 아파트에 비해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더군다나 다주택자들과 1인 기업가들의 수요까지 몰리면서 요즘에는 물건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상의 5가지를 체크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빠른 실행력이다. 앞서 말했듯이 지식산업센터는 매물도 귀하고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수할지 말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그 저자가 이제 15년 동안 근무했던 공무원을 그만두고 전업 이제 투자자로 나서면서 본인이 이제 본인은 너무나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은 부동산 초보자들을 위한 정규 강의와 분양권 강의를 만들었고, 지금은 램군의 푸릉 사이트에서 지역 분석 강의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의를 하기 전에는 부동산 지식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 감으로는 이것이 좋다는 걸 알았는데 왜 좋은지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수강생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갖춰야 한다. 근거와 논리를 갖춰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했다. 마흔이 되자 그토록 꿈꾸던 인생 2막을 살게 됐다. 누군가는 마흔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최근 유튜브인 김미경TV에서 70대 시니어 모델이 나온 영상을 본 적이 있다. 1949년생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고 한다. 결혼을 하고 보니 종갓집 며느리였고 직업을 갖는 걸 남편이 반대했다고 한다. 리포터로 일할 기회도 있었지만 남편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의 권유로 시니어 모델을 시작했는데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마흔이라는 나이는 너무나 젊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친정엄마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신다. 50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셨고 60이 넘었는데 피아노를 배우신다. 2020년도에는 같이 피아노를 배우는 동료들과 작은 연주회도 가졌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부자를 따라 했더니 나도 부자가 되어 있었다. 나에게 부동산 투자는 인생 제 2막을 시작하게 해준 징검다리였다. 직장 생활할 때 나는 항상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작은 기관에서 일하다가 시험을 쳐서 더 큰 단위의 기관으로 옮겼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부동산 투자 역시 나에게는 성취의 대상이었다. 처음에는 당연히 서툴렀다. 확신도 없이 실행한 투자는 연달아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그만둘 수는 없었다. 꼭 성공해보고 싶었다. 그때부터는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해봤다.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공부했다. 그렇게 했더니 차츰차츰 돈이 되는 곳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법대로 꾸준히 해가고 있다.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면 갑자기 모든 게 시시해져 버리는데 인생이 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를 이뤘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세상에 제공해야 한다.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면 지금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 된다. 어딘가 공허했던 마음이 충만해지는 걸 느끼게 된다.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블로그, 유튜브, 정규 강의 등을 통해 그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오면서 쌓아온 지식을 여러 형태로 세상에 제공하고 있다. 나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럴 때가 가장 뿌듯하다.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느끼지 못했을 감정이다. 내가 중심이었던 인생에서 세상을 중심으로 한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느낀다. 당신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돈에 대한 것이, 돈이라는 것을 남들 앞에서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물스럽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버는 족족이 다 썼고, 뭐 사실 미래를 위해서 내가 현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돈을 막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었는데, 이제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책을 읽다 보니 이제 동기부여책, 자기계발책 이런 책을 읽다 보니 이게 사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 공부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돈 공부, 사랑 공부, 그리고 하늘에 대한 이치, 그런 공부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투자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발견한 책인데, 저처럼 처음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